북한이 지금 이렇게 그 대량 살상 무기 같은 것들을 거래한다는 얘기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나오고 있는데 노동신문을 통해서는 계속 최근 그 뭐 3.1절이라든지 아니면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계속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남조선이 미국의 식민지다 이런 주장을 더욱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현익 박사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건 뭐 어제 오늘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라는 주장은 수십 년 이상 네네. 계속되어 오던 건데 왜냐하면 최근에 와서 저런 게 더 심해지는 게 자기네들은 남북 간의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미국이 방해한다. 네. 그리고 뭐 이를테면 항공모함 한 전단을 다시 또 배치하고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항모전단 하나에다가 또 켈빈슨 항모전단을 또 갖다 놓고 그 전략무기 갖다 놓고 또 시도 때도 없이 뭐 그 군사훈련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남북 관계 잘해보려는데 미국이 재뿌리고 있다. 네. 이러는데 단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북한에서는 자신들이 대한민국하고 경쟁을 하면서 사실상 패배한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지금 40분의 1 수준으로 완전히 추락해서 북한 주민의 삶과 대한민국 주민의 삶을 비교해보면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죠. 최소한 1인당 소득이 20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외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한다. 근데 한국은 전부 외국에 의존한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에는 무슨 미군도 있고 그렇지만 북한에는 중국군이 없다. 네. 이런 차원에서 계속 한국은 외세 의존적 정권이고 자기네는 자주독립 정권이고 그걸 강조하는데 단지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남북이 힘을 합쳐서 같이 대응하자 이러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땐 미국의 이런 그 한미 동맹 자체가 굉장히 껄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주민에 대한 선동 수단으로 네. 우리처럼 이렇게 자주적으로 이렇게 자력갱생하는 나라는 세계에 드물다 이러는데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일부는 또 한국이 잘 사는 거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네. 그건 다 거지처럼 미국한테 얻어먹고 다 그래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체제 논리를 항변해 보는 거죠. 자, 신 부장. 북한의 의도는 지금 홍 박사님 말씀을 들어봐도 이 한미 관계를 좀 흔들어 보겠다. 이런 의도가 다분히 읽히는 건데 한미 관계 뭐 어떤 고리 연결고리에서 이 한미 동맹을 좀 흔들어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왜 핵미사일을 개발하느냐의 목적도 결국은 한미 동맹을 깨기 위하라는 거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네. 핵미사일을 완성해 놓고 미국하고 협상을 이제 하게 되겠죠. 하게 되면 북한의 그 협상의 패턴 중에 하나가 근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항상 근본 문제. 북한에게 있어서 근본 문제는 뭐냐? 주한미군 나가라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힘의 중심부가 어디에 있냐? 한국의 힘의 중심부 어디 있어요? 서울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한국의 힘의 중심부는 워싱턴에 있는 거예요. 워싱턴이 상징하는 한미 동맹의 힘의 중심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네. 주한미군이 나가고 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미국과 한국을 떨어뜨려 놓고 남한을 적과 통일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동맹 얘기를 하셨는데 그 대통령 그 특보지요. 문정인 교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통령이 나가라 그러면은 주한미군은 나가야 된다. 사실 한미동맹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주한미군이 있는 거라고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문정인 특보가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역시 뭔가 축소할 수 있다는 얘기를 대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정인 특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오갔던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이 했던 얘기가 되게 의미심장한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27일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연기된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4월 첫 주에 재개될 것이다.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그런 걸 결정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이분은 이렇게 앞서가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그래요? 문재인 특보의 4월 첫 주 한미합동 군사훈련 재개 발언, 이 발언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제가 그건 답답하기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예. 말하기가 뭐하시다 이거예요? 예. 말하기가 왜 뭐하세요? 아니 그건 맞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틀리기도 그렇고 지난번에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맞다고 얘기하는 예, 홍 박사님. 저 내용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장관의 그
그 사람이라는 표현도 부적절해 보이고 또 이래도 말할 수 없고 저래도 말할 수 없다라는 그 애매모호한 태도 이게 뭐 잘했다라고 해야 될지 국민들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 두 분의 의견이 좀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와 네. 국방부 장관 간의 의견이 좀 달라서 국방부 장관은 하여튼 한 채의 빈틈없는 국방 안보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자기의 그 직업적인 소명을 가지신 분이고 문정인 특보는 지금 남북 간에는 이렇게 조금씩 대화의 움직임이 있는데 북미 간에 이게 전혀 안 되는데 북한은 전혀 양보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미국도 전혀 양보하지 않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중간선에서 미국의 문턱을 조금 낮추려고 하는 것을 미리 앞서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선도적으로 근데 시기적으로는 좀 앞당겨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건데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게 그건 뭐 저분이 그런 말을 이치가 아닌데 왜 저런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과거에 한번 좀 껄끄러운 일이 있어서 임정석 실장이 한번 그 경고를 한번 했잖아요. 국방부 장관한테. 그러니까 문재인 교수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모습을 이제 보신 거죠. 네. 근데 사실 4월 초에 한미연합훈련 시작된다는 건 그건 거의 맞는 얘기거든요. 네. 맞는 얘기인데 문정인 특보가 얘기했다고 틀리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맞다고 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은 3월 18일 날 패럴림픽 끝나고 나서 4월 1일까지 한미 간의 협의 결과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거를 미리 이제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는 학자니까 이렇게 미국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앞서 나간다. 그런 데서 또 야당은 또 교묘하게 그걸 또 파고들어서 곤혹스럽게 만들어서 저런 모양이 연출된 건데 네. 너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게 아니라 두 분 다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문재인 특보는 미국도 약간 문턱을 내린 거를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걸 선도적으로 얘기하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용환 부원장님 지금 이제 홍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국방장관과 대통령 특보와의 갈등 말이 다르다든지 다르다고 볼 수 없는데 어쨌든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거 북한에서도 다 일일이 모니터하고 있지 않나요? 거기 외신 모니터 정말 꼼꼼히 하고 우리나라 신문이나 뭐 방송도 정말 열심히 본다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문정인 특보 발언이나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뭐 재미나겠죠. 예, 그리고 그 북한에서 저 TV 같은 거를 국가안전보위성에서 매일매일 다 녹화를 하고 아주 꼼꼼하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이게 나오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저장이 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 나오는 뭐 월간 조선부터 해서 다 들어가거든요. 네, 외신도 그렇고. 외신 보도도 다 들어가고 중앙통신사에서 그런 거 다 하는데 저런 거 들어오면 이게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틈새를 되죠. 본다 이런 틈새를 말씀이죠. 보고 들어갈 수 있는 한미 사회의 틈새, 그리고 외교안보 특보하고 국방부 장관의 틈새, 한미 정부의 틈새 이런 것들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외교부나 통전부나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네. 제가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저렇게 특보가 미국에 가서 얘기를 하고 안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불려가서 혼나는 저런 상황은 대단히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부적절한 상황을 초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하고 대화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대화의 목적은 뭔가요? 비핵화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 거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 우리 든든한 국방력이에요. 북한이 지금 대화를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기만적으로 또 도발로 돌아설 때 우리 군은 언제든지 초전박살 내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국방부 장관이 지금도 주고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불려나가서 저런 약간은 좀 부적절한 저게 뭐 재미있습니까? 저런 장면이? 그거를 보면서 국민들이 어느 한쪽은 즐기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네, 지금 그렇죠. 이거 안보가 이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거야? 장관이 저러고 있는데 초병들은 지금 38선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불안감을 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대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네. 자, 전문가 패널 분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한반도의 운명, 두 분의 대북 특사분들의 어깨 위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엄중한 시점을 잘 돌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전문가분들하고 남북관계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용환 그 원장님께 약간은 결이 다른 얘기인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번에 지금 패럴림픽 기간에는 안 와 있지만은 동계올림픽 기간에 와 있던 그 응원단이라든지 예술단들에 대해서 평양에서 물빼기라는 이른바 자본주의 물빼기 이런 것들이 한참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외교관 경험을 하셨으니까 외교관을 오래 하다가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도 그런 식의 자본주의 물빼기 같은 것들을 평양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교관이 임기가 3년입니다. 네. 3년 끝나고 들어가면 1개월 동안을 이른바 물빼기를 합니다. 날라리 물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라리라 하면 자본주의. 자본주의 날라리 네. 문명을 머릿속에서 빼야 된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표현에 의하면 3년 동안 나가서 일하면서 온갖 오염된 잡풀들이 머릿속에 많으니 네. 그걸 당중간에 조직지도부가 꼽아라. 그래서 한 달 동안을 계속 총알을 합니다. 이거 북한 말로 총알아 그러는데 네. 생활 총알을 하면서 그 풀을 다 뽑아낸 다음에 이 사람이 괜찮은가 그러면 현직에 다시 입직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한국에 왔던 사람들은 적지에 네. 저기 중심에 들어왔다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봤던 텔레비전 거를 보고, 네. 다 봤던 거 이런 거를 당연 선전에 불과하다. 그 너가 가서 한 행동, 뭐 너가 원래 미국 대표단 왔을 때 그냥 자동차로 박수 친 건도 그걸 잘한 거냐? 네.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잖아요. 김영순 비서가 한국에 왔다 갔다 하다가 네. 2000년도에 의문의 자동차 사고로 죽습니다. 의문의 자동차 네. 사고. 그리고 네. 그 후에 됐던 김양건 비서도 결국 의문의 자동차 교통사고로. 사고로 네. 죽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2007년도 남북 정상회담을 지휘했던 최승철 남북 장관급 북측 대표가 있거든요. 네. 최승철은 2009년 1월 달에 처형을 당합니다. 아, 그리고 많이 지금 요새 나오는 게 이제 MB 회고록에 나오는 류경 부부장이라고 있어요. 네네. 국가보위성 류경 부부장이 한국에 왔다 갔는데 네. 결국은 그것이 도화점이 돼서 간첩으로 몰려서 처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한국에 왔다 가는 거를 정말 싫어하는 거거든요. 나 진짜 안 가고 싶어. 갔다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국가보위부나 조직지도부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뭔가 행동을 한마디 하면 너 남조선에 가서 물 먹은 거잖아. 너 남조선에 가서 술 먹으면서 무슨 소리를 한 거야. 그런 물빼기 같은 것을 하고 만약 물빼기가 이게 위험하다 그러면 보고하면 유경 부부장은 어떤 위세를 떨쳤는가 하면 국가안전보위부 반탐부부장을 했는데 간첩을 잡는 부부장이에요. 반탐부부장을 했고 김정은 1위가 어느 정도 신임을 했는가 하면 아침 식사에 유경 부부장을 데려서 밥을 먹이고 보위부장을 안 데려오는데 유경 네. 부부장이 그럴 정도니까 보위부 부부장한테 먼저 머리를 숙일 정도로 위세가 당당했던 사람도 남조선 갔다 온 것 때문에 결국은 처형이 2011년에 됩니다. 와, 제가 근데 홍현익 박사님, 근데 이렇게 지금 이제 부원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물빼기 약간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머리에 이미 들어간 생각을 뺀다고 나라에서 당에서 빼라고 그렇게 한 2달 동안 호텔에 가둬두고 있는다고 되나요? 그렇죠. 그냥 안간힘을 써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 19일 동안이나 대한민국의 그 이 자유로운 또 풍요로운 네. 이런 그 남한이 이 정도로 잘 살고 있는 걸 보고 간 사람들이 3, 4일 동안 뭐 평양의 뭐 보통강 호텔이나 무슨 저 양각도 호텔 이런 좋은 호텔에다가 네. 일부러 평양의 좋은 호텔에 3, 4일 동안 묵게 해가지고 우리도 이만큼 산다. 네. 그러니까 그거 뭐 대단한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환대를 해주면서 또 이거 총화해서 자아 비판도 시키고 또 이제 며칠 동안 이제 그 머릿속에 있는 걸 이제 세탁을 한다는 건데 그냥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번에 왜 이렇게 뭐 소위 미녀운동단이라고 뭐 이렇게 보낸다고 해서 과거에는 좀 이렇게 좀 성과가 네. 성과란 게 뭐냐면 여기서 대단히 환영받고 북한에 진짜 미인이 많구나 그래가지고 무슨 그 뭐라 그러나 이게 댓글도 많이 달리고 뭐 굉장히 그 한국 사람들을 북한에 대해서 좀 선호하는 쪽으로 이끄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 건데 네. 요번엔 좀 맹맹했잖아. 밍밍하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 이상하다. 왜 저렇게 같이 움직이지?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운 세계가 더 성숙했고 거기는 더 전체주의적인 분위기가 이제 안 먹히는 거죠. 안 네. 먹혀서 도대체 이번에 효과가 뭐냐? 그래서 그거 비판도 많았다 그래요. 그다음에 김일성 가면 이것도 사실 그거 가지고 왜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걸 뭐하러 했냐 이런 식의 얘기인데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이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온다 그러길래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평창 올림픽을 뭐 이상한 평양 올림픽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북한은 김정은이는 잘못 생각한 거다. 잘못하면 그 북한의 상류층 계급에서 대단한 이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혁명의 씨앗을 다 붓고 갔기 때문에 3, 4일 동안 세탁해서 절대 안 됩니다. 저거 굉장히 그 김정은으로서 위험한 행동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제 태용호 공사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네. 직접 북한- 인터뷰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만나서 들은 얘기예요. 네. 북한 사람들이 다 우리 고영환 전 부원장처럼 바뀌면 네. 통일된다는 거예요. 바뀌는데 두 단계가 필요하다. 네. 첫 번째는 비교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 자기 북한에서의 삶과 전혀 다른 남한에서의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1단계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 단계가 그걸 깨닫고 야, 나 이렇게 살지 말고 나 한번 선택을 해보자. 그래서 나만의 삶은 선택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2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원단은 내려와서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올라가서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당성이 여전히 강한 것처럼 하지만 네. 어떻게 봐버렸는 걸. 그래서 그 삶이라는 것이 계속 불행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예. 그 원장님. 제가 저기 하나만 네. 보태면 네. 제가 그 물빼기를 해봤으니까 아는데 네. 주인은 더 합니다. 주인. 말을 내가 한 주의한다? 달 동안 예. 총알을 물빼기를 하면 내가 발언에 주의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각성은 많이 하는데 네. 머릿속에 들어가 본 거는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런 결론이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정확한 말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자본주의 또는 이 국제사회를 이미 본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데 북한 김정은은 좀 이 국제사회로부터 계속 고립되고 뭔가 자기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가장 끈끈한 동맹 역시도 아랍에서 굉장히 고립된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수리아라고 부르는 시리아, 내전이 아직 한참 중인 그런 나라와 아주 끈끈한 동맹을 계속해서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 보도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한번 직접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